보고 좀 해줍시다. 예법법 뭘 반영하셨어요? 아니, 오후에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을 강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그 동양 사태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동양 사태에 있어서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4만여 명의 투자자 중에서 1회차 투자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동양 사태가 거의 불거진 이후에 새롭게 투자한 분들에 대한 지역별 비율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양 사태에서 어떤 불완전 판매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각 지역별로 1회차 투자자 비율이 일정하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 울산 지역이나 제주 지역엔 32% 정도 수준입니다만 인천이나 부산 등에서는 44 내지 45% 수준으로 매우 높은 1회차 투자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이나 부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그래프입니다. 이 또 1회차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마지막 끝물을 타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러신 분들이라 생각되는데 이분들의 경우 투자 횟수별 지금 투자액을 보면 3회 이상 하신 분들은 6,700만 정도 되고요. 2회 이상인 경우에는 2,900만 정도 됩니다. 그럼에 비해서 1회차로 투자하신 분들은 1,673만 원으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자들로서 굉장히 금융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또한 연령대별로 투자 금액을 1회차 투자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20대 미만의 경우 저 데이터가 20대 미만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몇백 명 나옵니다만 1회차 투자 평균 금액으로 20대 미만의 경우에는 1,038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연령대별로 20, 30, 40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높아져서 60대에 가서는 2,007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고요. 70대 이상이 되면 2,575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고연령층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가 집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동양 사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동양 사태에 관한 것이라면 맨 처음 슬라이드 들어주세요. 그동안 금감원이 전반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아주 간단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 보여주신 업무 현황 데이터에도 업무 현황을 설명한 거는 63페이지입니다. 이 중에 딸랑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7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약 10분의 1 정도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동안 금감원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013년 6월 15일까지 금융기관을 제재한 현황을 보면 크게 건전성 관련 제재와 그 다음에 영업행위 관련 제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건전성 관련 규제와 영업행위 관련 규제로 구분하여서 살펴봤더니 전체 기간 중에 기간 제재 기준으로는 842건이었고 이 중에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영업행위 제재에 관해서는 59건에 불과했습니다. 퍼센트로 찾으면 7.0%고요. 지적사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396건 중에 62건에 불과하여 4.4%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출범했던 2012년 5월 1일 전후로 놓고 다시 전후로 살펴보면 기간 제재 기준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발족하기 전에는 전체 6.6%였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출범한 이후에는 전체 8.3%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서 금융소비자 보호처가 발족한 이후에 좀 더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한 동양 사태에 대해서 매진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거 통계하고 저희 통계 좀 다른 측면인데 하나 분명한 것은 종래 저희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서 다소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천형 사태 이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저희가 좀 구조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이 전체 국 단위를 놓고 보면은 전체 39국 중에서 3개국으로 8%에 불과하고요. 인력의 비중을 보더라도 8%에 그치고 있고 이런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요. 별도의 검사 조직이 금소처에서 별도의 검사 조직이 없기 때문에 금소처의 소비자 보호 활동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금융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게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런 이유 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후에 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